동네이죠.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 또 문학사에서 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네인데 경상도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별로 말을 안 하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많이 쌓이는,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그래서 여자들끼리 무슨 얘기 하다가 그 남편이 경상도잖아. 그러면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고생 많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뭐 되게 뭐 거창하게 시대의 소통 철학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시대 철학 이런 걸 다 떠나서 소통이라는 건 그냥 숨쉬기와 똑같은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너무 거창하고 대단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어렵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낸 책이 11권인데 사람들은 무슨 저서를 갖는다는 것, 그런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평범한 여자들을 만나보고 그 여자들이 다 저한테 한결같이 하는 말, 내 얘기를 책으로 쓰면 10권도 모자라,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거나 무겁거나 무슨 전문성을 갖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사람들하고 나누는 소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나누는 거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통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수다라고 생각해요. 가족끼리 대화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서로 누가 무슨 얘기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냥 가족들끼리 수다야 이렇게 얘기하면 법이 없잖아요. 원칙이 없잖아요. 굉장히 인기 있는 노래가 무슨 시적인 뭐 그런 얘기보다 자기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뭐 예쁘고 아름답게 헤어져 놓고 더럽게 매달려서 미안해, 합의하에 헤어져 놓고 자꾸 전화 걸어 미안해, 뭐 이런 노래 가사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쭉 듣고 보니까 제목이 쿨하지 못해 미안해가 제목이야. 근데 쿨하지 못해 미안해 이건 그냥 일상적인 말이잖아. 근데 노래도 이제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랩이라는 노래를 하잖아요. 그 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푸념, 하소연, 넋두리 그런 얘기가 노래가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계속 해왔던 얘기가 수다라는 형식의 말하기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떨 때 자기 얘기를 가장 편하게 꺼내놓는가? 그리고 어떨 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편안해지는가? 부담이 없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수다처럼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천시되는 말하기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별로 쓰질 않아요. 특히 남자들, 전문가, 뭐 좀 들어있는 것 같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 쩍쩍쩍쩍 뭐 무슨 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가 11권이나 되는 책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제는 시대가 랩이 노래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어체와 똑같이 문어체로 해도 책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11권이나 되는 책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다 책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만 있는 소통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얘기를 남에게 꺼내놓는 것, 그거부터가 소통의 시작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 딱 벽이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수다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수다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벽을 먼저 넘어서야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있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모두 일사불란하고 획일적인 자세로 번호 맞춰서 앉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안 나오실 필요도 사실 없어요. 제가 좀 강연장에 일찍 와서 의자 배치를 좀 흐트러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주최하시는 분들이 딱 준비된 다음에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요. 거기 오신 분들은 의자를 여기 그냥 콘서트장에 오신 것처럼 편하게 흐트러서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이쪽으로 와서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편하게 앉으세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앉게 된 이유가요. 아니 여기도 저 앞으로 오세요. 네, 저 앞으로 오시고요.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각본화되어 있는 거예요. 강연장. 그러면 단단히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나눠져서 앉아서 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앉으면 앞사람 머리에 가여서 보이지가 않아요. 지그재그로 앉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면을 이렇게 향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이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옆으로 조금만 돌려앉아도 훨씬 낫잖아요. 이게 사실은 문화예요. 근데 이런 문화를 이렇게 앉읍시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앉읍시다라고 얘기하면 저같이 외부에서 온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다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러고 앉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먼저 반대해요. 학교라는 게 애들을 반듯하게 가르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삐딱하게 앉혀서 이렇게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식과 틀과 구도를 맞춰야 되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맞을까? 우리가 영어를 12년씩이나 공부하고도 외국인 앞에서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법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가게 됐는데 외국 항공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 의사인애하고 둘이 같이 가게 됐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서 가면서 외국 스튜어디스가 오니까 우리가 영어를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게다가 저는 영어로 책을 3권이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Please give me a cup of water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야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스튜어디스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water please 그러면 돼요. 근데 제 후배가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소통하려는 의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형식을 가져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는 서강대 교수 한 분이 교육학자인데 학창 시절에 자기 이태리 유학하고 있는 자기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이태리에 유학하고 있는 친구가 놀러 오면서 거기 갔대요. 같이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태리 어느 시골을 갔더니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 돈만 잡아먹고 음료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가게에 갔더니 이태리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계속 말을 못 알아듣는 척을 하더래요. 여기 이태리 유학생이 유창하게 이태리어로 했는데 할머니가 뭐 계속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이 간 한국 사람이 이 서강대 교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할머니 자판기가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왔어. 우리 목이 타고 돈을 얻고 막 화를 내니까 할머니가 그때서야 열쇠를 갖고 나오더니 마치 그때 알아들었다. 그러더니 나서 열쇠를 열고 음료수를 꺼내주더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안 나와서 내가 화가 났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이쪽에서 뭐래요? 무섭다. 빨리 해결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속 말로 인테리어로 할머니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열쇠를 주세요. 이런 말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그때 느낀 건 어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에 대한 자신감.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어느 나라 말이든 어쨌든 감정이 전달돼야 되는 게 아니냐.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왜 필요해요? 내 상태를, 내 느낌과 감정을 상대한테 내가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여자들 어떻게 해요? 너 화났니?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네. 너 화난 것 같은데 아니야, 화 안 났어. 괜찮아.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자들은 금방 알아요. 굉장히 화난 거야, 이거. 굉장히 화난 거야라고 알아요. 근데 남자들은 화 안 났지? 이거 다 정리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여자들이 그때 내가 얼마나 화났었는지 알아? 그러면 남자들은 굉장히 당황하는 거야. 화 안 났다고 그때 그랬잖아. 그럼 여자들도 뭐라 그래요? 세상에 그 말을 믿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말을 못 믿겠다. 여자들의 속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여자는 굉장히 복잡하다. 또 여자들은 반면에 남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화 안 났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만 듣냐? 그 말을 할 때의 표정, 태도, 상황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볼 때 이거는 화가 난 거다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근데 남자를 뭐라 그래요?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 여자끼리 큰 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는 단순하고 누구는 복잡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만 여자들한테는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인 금기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화가 났어도 아 진짜 왜 이래 나 화났어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아 괜찮아 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그 유명한 착한 여자 컴플렉스죠. 그래서 아, 난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야. 눈을 흘기면서 얘기한다든지 외면하고 얘기한다든지 물건을 탁 놓으면서 얘기하거나 상대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얘기하거나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는 오해해요. 그리고 관계는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바꿔서 웃으면서 화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러니까 정말 기분이 안 좋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여자들은 상대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고 나면 돌아서서 어때요? 아, 내가 참을걸. 괜히 내가 그 얘기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 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참지 못한 것을 또 자책을 해요. 그러니까 쌓이거나 자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게 여자들의 화법에 말하자면 유일한 그 선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액면 그대로 전달하고 뭐가 없어야 돼요? 뒤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그 뒤끝을 다 쌓다가 30년 후에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 그 쌓였던 것의 쓰나미는요. 관계에 있어서는 웬만한 쓰나미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단절되잖아요. 그 사람이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럼 그렇게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그게 나는 두렵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3번만 내가 싫다고 얘기하면요. 상대가 4번째 그 일할 때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안 그러겠어요? 한만 미약해도 애가 엄마 난 엄마가 이러는데 정말 싫어라고 한 3번 얘기해요. 그 4번째 그거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간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5번째 가서는 약간 타협을 이렇게 하면 너가 또 싫어할까? 뭐 이렇게라도 물어보고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통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 돼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감정을 그걸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자꾸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떤 기술이 생기냐면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느낌을 줄이면서 내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근데 처음에 그거를 내가 저 사람한테 노라는 얘기를 절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라는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럼 그 얘기할 때는 어때요? 내가 더 놀라.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내 풀에 놀래서 이러는구나.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바꿔야지. 어떤 집에서 월드컵 축구 중계를 한참이던 날 남편이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빨리 설거지 끝내고 편하게 앉아서 봐야지. 그래서 설거지를 막 끝내고 이제 앉으니까 남편이 커피 먹고 싶다 그러는 거야. 독백이죠. 근데 여자는 너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한테 타오라는 거야 이거. 독백인데 자기가 나한테 타오는 거라. 물론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라는 것으로는 분명히 독백을 위장한 청탁이에요. 내가 커피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가 독백이면 독백이니까 나한테 타달라고 얘기하면 그때 말을 해도 되는데 아무튼 앉아있는 꼴을 못 봐. 무슨 커피야. 바수 가는 지 얼마 됐다고. 그리고 커피 몸에 해로워. 안 먹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안 타오는 쪽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먹고 싶으면 타다 먹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타다 먹어예요. 이 남편이 타다 먹든 말든 네 집에서는 커피 먹고 싶다고 말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는 나한테 타오라는 얘기 아니야? 이걸 못해요. 나한테 타오라는 얘기 아니었어? 아니야 나 그냥 혼잣말이야. 그래 미안해 그럼 됐네 이러면 되는데 나한테 타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같이 축구를 보면서 동고동락해야 될 처지에 감정적으로 어긋나고 나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커피를 타와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커피를 타와요. 그럼 남자가 그걸 마셔요? 콜라 고마워 그러고 마시진 않아요.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럼 여자들 어때요? 빌어야 돼요. 제발 마셔주라. 그럼 기분 좋게 보자. 그럼 뭐냐고요. 공도 없고 실리도 없어요. 어떤 집에서 남편이 커피 먹고 싶다. 근데 그 부인은 그러게 말이야. 진짜 이럴 때 커피 한 잔 먹으면 딱인데 그러면서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참 보다가 여보 근데 커피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는 아까 죽었어. 그래서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래도 일어나가서 커피를 타오더래요. 가면서 그래 타오는 김에 큰 컵에 타와. 큰 컵에 타와. 그러니까 남편이 커피 먹고 싶어서 죽었다며? 그래도 입은 살았어. 남편이 웃으면서 가서 커피를 타왔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걸 갖고 있냐면요 자기 패배의식이 많은 거야. 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말 해봐야 본전도 못 찾을 거야. 내 말은 별로 인정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사회문화적인 환경이죠. 여태 여자들의 말이 존중받아지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우리 엄마도 다 죽어서 지내고 뭐 주변에서 보면 다 여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고 남자들은 여자가 몇 마리 이렇게 많아. 근데 드라마에서 소리 지르면 여자들이 다 죽으러 들고 이런 것만 계속 봤기 때문에 여자들 안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 관계가 나빠지면 뭐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못하겠다는 말은 또 할 수 없는 처지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의 갈등이 결국은 짜증이나 신경질로 나오는 거예요. 남편하고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애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밥 먹고 났어요. 설거지 한 건데 엄마 과일 없어요? 애가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공부탐을 좀 그렇게 해봐. 그럼 애는 뭐라 그래요? 과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공부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엄마 설거지 하는 거 안 보이냐?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일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너 공부 안 하고 지금 내가
내가 다 뒷바라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힘든데도. 근데 그 결과 너 성적은 뭐야? 근데 지금 엄마 설거지 하는데 뭐 과일 있냐고 물어보는 그런 뒷바라지를 원하는 애는 성적으로 보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그렇게 치는 거야. 그럼 애는 또 뭐라 그래? 아 무슨 과일에 공부 얘기가 나와요. 에이씨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설거지하면서 내내 애가 또 너무 상심해가지고 요새는 또 애들이 비유상하면 집 나가 자살해. 소동이 일어나잖아. 괜히 과일 하나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고무장갑 빼고 과일 깎아갖고 너 갖다 줘라. 그러면 얘가 또 안 먹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빌어야죠. 아이고 엄마가 설거지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그거 줘요. 그리고 문 닫고 나오면서 상전이다 상전. 자식이 아니라 내 팔자야.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뭐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수위를 넘으면 안 돼요. 내가 힘든 건 힘들다고 이제 말해야 돼요. 못하겠는 거? 아이 그냥 나도 죽겠다. 나도 못하겠다. 이따 해먹자. 근데 지금 어떤 엄마는 그러니까 설거지 하고 있는 엄마한테 엄마 과일 있어? 아유 그래 너 과일 먹고 싶냐? 예. 마침 나도 과일 먹고 싶거든. 좀 깎아라. 엄마 이거 잘 설거지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깎아. 그러면 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이따 먹어요. 야, 그럼 엄마가 야 그러면 넌 안 먹더라도 난 먹을 거니까 나 좀 깎아놓고 가. 애가 다시는 엄마 설거지 하는데 나와서 과일 타령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여자는 말하면 안 돼. 참아야 돼.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들도 여자들이 그렇게 해주면 어때요? 편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여자 하나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용한 집이 나중에 어때요? 네, 죽은 집이죠 뭐. 말이 없어요. 제가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4년 동안 그 편지 소개하는 코너에 나갔었는데 어떤 남편이 그런 편지를 썼어요. 자기 부인은 친구도 안 만나고 놀러도 안 다니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림만 해서 요새 드문 여자라고 다 행복하고 부러워했대요. 근데 부인이 40대 중반이 되면서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요새 애들하고 남편이 번갈아 엄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그렇게 못했을까요? 내 아내가 그렇게 할 때 편하다, 잘됐다 라고만 생각했지 저 사람도 생명이고 인간인데 저렇게만 살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왜 한 번도 안 하고 편하다고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남편분들 아내가 너무 집에만 있으면 내보내십시오. 큰일 납니다. 지금 자기네 집은요 초비상이라는 거예요. 부인이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풀한포기를 키워도 거기 필요한 게 많죠. 햇볕, 물, 흙, 공기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개만 택하라고 그러면은 뭘 꼽으시겠어요? 네 가지 중에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죠? 물이 아니에요. 물 많이 주면 죽어요. 근데 물 없어도 살아요. 햇빛, 음지식물 있잖아요. 햇빛 많이 쐬면 죽어요. 말라 죽어요. 게다가 물도 없는데요? 그럼 흙이 있어야 되겠다. 제주 풍나는 바위 틈에서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람이에요. 바람. 공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모든 게 다 실려서 올 수 있는 거예요. 바람에 흙도 날아올 수 있고요. 왜 장마철 같은 때는 눅눅한 바닷바람 같은 거는 소금기까지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게다가 건조한 바람 어때요? 햇볕 역할을 해주잖아요. 말려주니까. 그래서 바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바람이 뭐야? 소통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통해야 살지, 말이 통해야 살지 라고 얘기하는 게 오고 가고잖아요. 이동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동물성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게. 그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통영 같은 데가 음식이 발달한 이유도 어디예요? 왜 그래요? 음식이 제일 발달 안 데가 충청 내륙지방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여기 경상도 내륙지방. 간 고등어밖에 없잖아요. 고등어도 그냥 생물 고등어는 없고 간 고등어밖에 없어요. 소금에 절인 고등어밖에요. 근데 여기는 항구가 있으면요, 이게 이동이잖아요. 외국의 문물들이 다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변화무쌍해요. 통영이 문화와 예술의 요충지가 된 이유는 지역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구가 다 발달했잖아요. 지금 미국이 워싱턴보다 뉴욕이 더 유명한 도시예요. 그리고 뉴욕은 세계의 중심이라 그래요. 그 이유가 항구예요. 다 글로 배를 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구에 산다는 게요, 대단한 개방성이고 이동성입니다. 항구에 사는 사람들이요, 기질이 다 활달하고, 그리고 다양하고 좀 오픈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문화예술 쪽으로 빨리 가죠. 그리고 이 항구 여자들이 세요. 이 항구가 여자들이 세요. 그래서 여자들이 센 만큼 또 뭐가 발달했어요? 가부장제가 발달했어요. 엄청 여자들을, 여자, 남자 이런 걸 억압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치여서 못 사니까요. 그래서 그 제도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 제도에 눌려서 자기 생명성을 찾고 있지 못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통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만족은 뭘까?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거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음식은 들어오고 말은 나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기 만족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하고 관련돼요. 그리고 화병이 그거잖아요. 예, 밖으로 못 나가고 여기 쌓인 게 화병이잖아요. 영양실조는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와서 그런 거고요. 심신의 건강은 밥과 말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말을 통해서 뭐가 형성돼요?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결국은 힘이죠. 저는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밥하고 사람이에요. 밥하고 사람. 밥은 내 생명을 몸을 유지시켜주고, 사람은 관계를, 삶을 유지시켜주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와 관련돼서 소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해방시키고 꺼내는 것도 말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말이에요. 절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백인백색이에요. 우리가 보면 저렇게 못된 애도 친구와 가족이 있을까? 있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을 욕하는 사람도 있을까?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착하다고 인정받고 대접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걸 대부분의 남편들이나 남자들은 반대해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여자들이 기가 센데 여자들이 하고 싶은 말 더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말을 좀 안 하더라도 날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힘들어질 때 그 부담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좀 다른 얘기로 가서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 감정을 속이지 말고 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왕이면 좀 유머러스하고 분위기 좋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라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에도 서열이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회식 가잖아요. 높은 사람만 계속 말해요. 아랫사람은 듣고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저 꼰대가 빨리 가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그 높은 분들은 다 네네네 이렇게 하고 가고 자기들끼리 남아야 이게 진짜 회식이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아시죠? 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모임 속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자들끼리 모이면 높은 사람이 뭐 모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가 통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열을 모른다. 군대 안 갔다 온 것들이 그러니까. 제 후배가 이제 대학 교수로 임용이 돼가지고 총장실에 신임 교수들이 인사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총장이 딱 앉아있고 신임 교수가 8명 있는데 남자 7명에 자기 혼자 여자인데, 말은 뭐 총장과 신임 교수와의 대화 그랬는데 너무 혼자만 다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이 사람들 다 미국에서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딱 적응을 해갖고 총장님 말씀을 네네 이렇게만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끝나가려고 해서 자기가 근데 대화인데 총장님만 여태 말씀하셨네요 라고 자기가 말했대요. 근데 7명의 남자 교수들이 쟤 뭐야 쟤 왜 저래 막 다 그런 표정이고, 정작 총장님 아유 그랬네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셔서 또 저만 했는데 아유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자기도 네 저도 뭐 교수 돼가지고 뭐 왔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오늘 이렇게 만나주신 것처럼 신임 교수들에 대해서 총장님이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좀 자주 건의 같은 것도 얘기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신임 교수들이 어쨌든 새로 왔기 때문에 여태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눈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것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총장님과의 대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총장님 좋다고 나도 뭐 얼마든지 그거는 찬성이라고 일정이 되는 대로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좋게 하고 끝났대요. 근데 끝나고 나왔더니 그 교수들 사이에서 이번에 아주 당돌하고 발칙한 애가 들어왔다며 막 이러면서 막 소문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기 외국 유학 10년 하는 동안에 한국이 변했을 때 하나도 안 변했고 외국에서 대학 교수 학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도 돌아온 순간 완전히 토종 한국 사람들이 돼갖고 다 소용없다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언니 어서 운동 더 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관행으로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만 있는 데 가서는 의견이 있어도 여자들이 안 해요 말을. 그리고 다 뒤에 와서 얘기하죠. 야 진짜 꼴같지 않게 그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니 집 개가 짖냐야. 거기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을 했어야죠. 근데 여자들이 그런 말을 그런 벽을 깨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대화에 있어서의 통로라든지 이런 건 열리지 않아요. 이제 애들로 가봅시다. 우리 또 애들이 얘기하면 또 뭐라 그래요? 네가 뭐라 그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가졌던 생각을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족들과 어른들을 주변 어른들을 보면서 분명히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저건 아닌데 저건 좀 이상한데 우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더니 뭐 이런 거 애들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공정한 판관이었어요. 우리 판단력이 굉장히 공정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받지 못한 거죠. 어리다는 이유로. 요새 한나라당에 뭐 이준석인가 하는 비대위원이 들어왔는데 걔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구구절절 울어요. 한나라당 내에서. 그래서 어머 한나라당에도 이렇게 젊은 애 하나가 들어오니까 또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근데 그 안에선 다 뭐라 그러네. 네가 뭘 한다고. 이제는 뭐 애고 어른이고 이제 애도 정치 아니야? 그렇게
저는 그 말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애가 정치를 못해요? 사실은 애들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생각이 다른 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가 왜 필요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정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회의죠. 가족에는 남녀노소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에서는 어떻게 대화하세요? 있는데 내가 안 한다고 말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알아서 이제 대충이요. 근데 저는 어려서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권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교사셨어요. 근데 우리 집은 일요일마다 아버지가 밥상에서 다 둘러앉아서 얘기할 때 가족들 간에 5분 스피치를 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각자 일주일 동안 집안 생활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4남매니까 6이고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도 다 똑같이 6분의 1을 우리 가족의 6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분의 1이 사과 하나가 6분의 1이 썩으면 전체가 썩는 것처럼 각자 자기 속에 이상한 생각을 담고 있고 그런 불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다 집안이 안 되는 거니까 각자 자기가 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6분의 1 얘기를 하시면 항상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말하게 하셨어요. 대부분 뭐 불만이죠. 오빠가 때렸어요. 언니가 먹을 걸 안 나눠줬어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냐. 뭐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럼 뭐 네가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한테도 말할 기회가 있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을 안 해주면 인정하고 또 요구해야 된다. 요구했는데도 인정을 안 하면 계속 왜 내 말을 무시하냐고 따질 게 아니라 내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날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말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들 스스로 내가 이런 말 하면 별로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문들을 다 닫았는데 저는 사랑받거나 말거나 어려서부터 그 말을 못하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못 참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도 그 여학생들 별로 선생님한테 매를 맞지 않아요. 여학생들 별로 때리지 않잖아요. 애들이 대들지도 않고. 전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대들었어요. 그 선생님들 말도 안 되게 우기는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여기 이제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근데 애들이 그런 걸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선생님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선생님으로서는 모욕감이 들잖아요. 애들 앞에서 좀 망신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를 막 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법론이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주방에서 이렇게 홀 서빙하는 그 지역 아주머님들이 거기 와서 일하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저한테 혹시 무슨 여고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맞는데요. 그랬더니 태어났는데 몇 반 안 했어요? 그래서 맞는데 그래서 나 아무개야. 그리고 얘기해보면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여기로 시집가서 농사 짓는데 이제 농한기에 겨울에는 여기 리조트가 생겨갖고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알바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홀 매니저래요. 그래가지고 서비스로 야채도 주고 막 그러더니 그것까진 좋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유 선생님들이 너 되게 껄끄러워했잖아. 너무 따져서.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뭘 따졌다. 아우 야 너 껄끗하면 따졌어. 우리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수업을 했는데 너가 선생님하고 붙을까봐. 저는 그때 거기 강사로 초청돼 가서 거기 저한테 강의 촉탁한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회식하러 간 자리에서 제가 막 아유 한두 번 그랬겠지. 아니야 얘 너 호구한다 그랬다.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사람들한테 자기 의사를 관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자기를 지켜내는 과정에서는 제도나 구조나 이런 것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목숨 걸고 주사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그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래줬으면 하는 생각을 주변에서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라고 하는 것 안에 서열, 나이 차이, 성별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 그래서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나는 네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네가 반대하는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귀에 거슬리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권력의 힘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되면 그런 말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권력자는 그런 말들을 다 종합해서 이 중에 내가 뭐를 취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 말 자체를 다 못하게 막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와 독재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이소부에 나오는 이발사 얘기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 말 안 하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자기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일기를 쓴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우울증이나 그 공격성이나 분노를 갖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쌓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참기만 했던 사람들은 종단간에는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평소에 그러던 사람이. 이게 바로 술 주정하고 관련되거든요. 남자들 중에 주사 심한 사람들이요. 평소에는요. 굉장히 소심하고 말이 없어요. 근데 자기도 언젠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술을 빌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억 안 나.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걸 용서해주는 문화가 또 있어요. 아유, 다 술 취한 개라잖아. 아유, 필름이 끊어져서 몰랐대. 그러니까 그걸 술로 다 감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사랑하니까요. 근데 남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여자들을 위해서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병 걸려 죽는 것밖에. 그러니까 이제는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왜 화병 걸려 죽냐 말하지. 말 못하게 해서 말 못하게 하는 것과 싸워야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인정받게 된 거예요. 제가 중세에 나서서 이런 말 했으면 마녀사냥 다녀서 화형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죽었다가 요새 다시 태어나서 여성학 하는지도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자리를 마련해 놓으면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해방의 방법이에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그냥 아무거나. 그래서 아무 집이나 갔어요. 난 진짜 이건 먹기 싫었어. 그럼 말을 했어야지. 그렇죠? 굉장히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야 그냥 오늘은 회덮밥 먹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나는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라고 끝까지 얘기하면 다음번 회식에는 짜장면을 결정돼요. 왜요? 내가 요구했기 때문에 주장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다 너무 쉽게 자포자기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누가 막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켜야 되겠죠. 관철이라고 하는 건 회덮밥 안 먹어. 짜장면 아니면 죽음을 당하. 이게 아니라 그래 짜장면인데 내가 한 번 접었어. 다음번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관계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그럼 우리가 남녀노소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고 편하게 소통이 되려면 어떤 관계가 돼야 될까? 여러분 누구랑 얘기할 때 제일 편해요? 그쵸? 그 정답은 친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식하고도 친구가 되면 돼요. 내가 얘가 친구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얘한테 이렇게 얘기할까? 그쵸?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시집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녀노소 모든 관계를 금방 친구라고 하는 관계로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내가 소통하는 방법과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애다 그러면 일단 무시, 노인 무시, 남자 긴장, 여자 무시. 제가 어떤 정치가가 저한테 여성 유권자들을 상대로 유세를 하려면 여자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게 좀 친화력이 있고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 선거에 나서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면 이 사람 변호사거든요. 근데 평소 여자들을 무시한 거예요. 우습게 알고 집에서 부인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여자 앞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긴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 여자를 무시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존중해야 되고 털이 구걸해야 되는 판에 무시하던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또 남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남자들도 다 여자 우습게 알던 남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조언을 해주길 여자들은 음담배설을 하면 다 웃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담배설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음담배설 그래가지고 비서한테 시켜온 거 인터넷으로 다 뒤져가지고 최근에 유행한다는 음담배설을 모아갖고요. 그걸 이제 가자마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전부 미친놈 아니야? 아니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저딴 얘기를 하는 거야. 싹 나쁜 말이 돌아가지고요. 풀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리고 얘 음담배설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거지. 어떻게 유권자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분위기 좋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보좌관 놈이 그러니까 또 자기 탓이 아니에요. 밑에 사람 탓이에요. 그 보좌관 놈이 서수남 노래교실이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데 그 이유는 음담배설 반 노래반이라서 인기가 좋다고 여자들은 음담배설에 약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교실에서야 음담배설이 어울리죠. 부색이 왜 노래 가사 같은 것도 또 불륜도 많고 뭐 사랑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 데서 뭐 적절히 이런 얘기 섞으면 그건 그림이 돼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치자. 그럼 이런 사고방식 여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필하고 표만 구걸해갖고 당선됐다고 할 때 제대로 정치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여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 외에 다른 범주에 속해 있거나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소통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은 사람보다는 키워서 높이려고 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스스로 낮춰서 맞추려고 하는 민주적인 노력이 없으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애들이랑 관계도 그래요. 그리고 사실 10살만 넘으면요. 우리가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부분적으로. 애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벌써 엘리베이터만 타도요. 시대의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열림, 닫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빨리 눌러요. 근데 화살표로 돼 있으면 한 박자 쉬어야 돼요. 보이는구나. 이게 닫힘이다. 근데 누가 저기서 막 뛰어와요. 열어줘야지 했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막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근데 애들은요. 돌만 지나도요. 타면 바로 그거 눌러요. 뇌 회로가 다르게 발달해 있대요. 얘네는 디지털 세대라 그림, 숫자, 그림 이걸로 빠르고 우리는 의미 세대예요. 아날로그 세대라 의미라네. 열리는구나.
다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아이고 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세계들이 서로 어우러져야 가장 안정적인 인간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모두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맘먹으려고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맘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뭐가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제가 우리 딸아이하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23살이었는데 제가 여행을 가면서 야, 이제 엄마는 너무 늙고 지치고 힘이 들어서 이제 여행 갈 때는 나는 애처럼 묻어갈 거야. 나 애처럼 묻어갈 거니까 네가 예매도 다 하고 물론 돈은 내가 카드를 주겠지만 그런 건 네가 다 하고 예산이랑 다 하고 어디서 밥 먹고 어디 숙소할 거니 네가 그걸 다 정해라. 근데 그 전에 내가 뭘 정하면 엄마 감각도 없이 뭐 이런 데를 했어. 나 이거는 싫은데 맨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불만은 불만대로 많고 그랬는데 딱 얘한테 맡기고 나니까 전 너무 편한 거예요. 괜히 가다가 우리 이런 거 사 먹으면 안 돼? 그럼 아니 조금씩 밥 먹을 건데 엄마 그거 하나 얼마야? 야 저 유람선 같은 것도 타면 안 돼. 유람선이 얼마인데 저거? 그러면서 딱 바뀌더라고요. 결국 친구가 된다는 건 같은 높이가 되는 거고 같은 높이가 되면 뭐예요? 편한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윗사람 아랫사람 또 누구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면 누구랑 가고 싶어요? 네. 왜 친구랑 가고 싶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편하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여행 가서 이제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왜 여자들은 남편이랑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친구랑 가고 싶을까? 남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막 남편 껌처럼 떼놓고 가려고 하면 남자는 또 껌처럼 달라붙고 싶잖아. 아내 가서 돈도 다 쓰고. 그런데 여자들은 남편이랑 여행 가면 여행 간 거 같지가 않아. 그다음에 두 번째 싸워요. 제가 밀착 취재를 해봤어요. 숙소에서 탁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친구 얼굴이 보이면 여행 온 기분이 나면서 안 나오던 영어가 나와요. 굿모닝. 모닝커피나 한 잔 땡기고 오늘의 스케줄은? 영어가 줄줄 나와요. 근데 숙소에서 일어났는데 남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렇죠. 한숨이 나오기 전에 집이야? 순간 이게 여행지야 집이야 헷갈리는 거야. 이게 여행지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엔 한숨이 푹 나와요. 그 왜요? 밥이요, 밥. 오늘 아침에 이 남자 뭘 먹이나. 그게 걱정이니까. 이게 죽은 직업병이에요. 남편이 뭘 요구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남편은 밥을 해 먹여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아요. 밥을 이 여자가 어쨌든 책임져 줄 거야. 돈은 누가 내든. 같이 나가요. 나가서 보면 여자들은 다 뭐 보이는 게 다 신기하잖아요. 어머야 이것 봐라. 그러는데 남편은 안 봐. 그래서 여보 빨리 이것 좀 와서 봐. 그럼 남편이 처음 보나 그런 거. 여기 와서 처음 봤지. 그리고 뭐 이거 뭐 저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빨리 가자. 아니 무슨 약속이 어디 돼 있어서 이렇게 쫓기듯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어디를. 근데 남편들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보는 이런 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더 보고 싶어도 남편들이 빨리 가자고 체근을 하고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도 여자들은 천천히 보는 남편은 휙 보고 화장실 들러서 벌써 출구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는 반도 안 봤는데.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라 그래. 다음에 친구랑 다시 와야지.
그럼 다음에 친구랑 다시 오고 뭐하러 남편이랑 먼저 와요. 그러니까 아예 남편 띄고 아유 여행은 남편이랑 못 가. 그리고 거기 가서 아니 왜 벌써 나가서 그래 더 보지. 다 봤어. 그리고 나중에 본 거에 대해서 아까 그 박물관에서 뭐 그게 어디 있었는데. 그럼 뭐 얘기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이 시장 구경이 낙이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어머 이것 좀 봐라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구경하는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살 거야? 안 살 거면 가. 근데 여자들은 아니 뭐 꼭 사야 돼 여기까지 와서 그냥 보는 거지. 사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거기서 봐. 서로 안 맞는 거야. 남자들은 그저 좋은 건 그냥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소주 한 잔 딱 마시면서 아유 출퇴근 걱정 없고 내일 출근할 염려 없이 운전도 안 해도 되고 안주감 좋겠다. 오늘 여기서 한 잔. 근데 여자는 그 허구한 날 먹는 술 지겹지도 않아. 여기까지 와서 또 술 먹고 비틀거리고 그러면 술 취한 남자를 숙소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 관광지여서 숙소에만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당신 있어 난 나가서 놀게. 그럼 혼자서 그게 뭐야. 그죠? 왔으면 같이 놀아야지. 그리고 숙소에다가 혼자 놓고 나가도 또 뭐 불안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괜히 같이 왔어. 그러니까 사실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 동반 여행 별로 찬성 안 해요. 부부가 젊어서부터 친구같이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서로 코드를 맞춰요. 그리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은 나는 저걸 보고 싶어. 당신 저걸 보고 싶어. 그럼 각자 당신 이거 봐. 난 이거 보고 몇 시에 저 식당에서 만나서 밥 먹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남편들은 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자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뭐하러 그래? 같이 다녀? 그러니까 또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부부가 세트로 친한 사람들이 한 4쌍이나 3쌍 같이 가서 남자끼리 놀라 그러고 여자끼리 놀아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남편 친구들 위주로 가면 여자들이 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 친구들끼리 가고 그 남편들이 이렇게 언치레로 가는 거예요.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요. 제가 손숙 선생이 연극 공연할 때 담배 피는 여자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연 끝나고 사람들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이제 게스트로 하러 초대받아서 갔는데 강연을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맨 앞줄에 저렇게 남자분 한 분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다 여자인데 낮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분이 한 분이 오셨네요. 누구랑 오셨어요? 대답을 안 하고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아이 그 양반 언치네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치네가 뭐예요? 그랬더니 마누라 친구들 개 모임에 얹혀 있는 얼핏 들으면 너무 서글프고 궁상 빠진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는 것 같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비행기 조종사였대요. 그래서 55세까지는 공중으로 떠다니느라고 친구들이 다 끊어져서 착륙하고 나니까 친구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만 있는데 마누라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날은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치맛자락에 바람이 쌩쌩 일게 다니면서 막 밥까지 하다가 제 저녁까지 나 해놓고 나가니까 나 기다리지 마. 그러고 막 나간대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또 뭐 기분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대요. 당신 그 뭐냐 그랬더니 아유 우리 20년 된 친구 모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있다고. 너무 궁금하더래요. 나는 친구 하나도 없는데 저 여자는 20년 동안이나 친구를 만났는데 살았으면 저기도 뭐가 있을까 하고 너무 궁금해갖고 나 좀 따라가면 안 돼? 그랬더니 부인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장학사 모시고 수업할 일 있어. 당신 나타나봐.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해. 아우 친구. 그리고 남편 날고 친구 모임에 나가면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 그런단 말이야. 이 남편이 머리가 좋아요.
7개 오야한테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예, 개주죠, 개주. 근데 말하자면 거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다 오야라고 일본말로 개 오야 아시죠? 네, 오야한테 연락을 한 거야. 내가 밥 산다고. 친구 남편이 밥 산다는데 말릴 여자가 누구냐고. 아우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태리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 이 아저씨는 부인하고 약속에 약속을 거듭한 거야. 절대 밥 먹을 때 외에는 입을 열지 않고. 자기는 그냥 그동안 내가 비행기 타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아내도 외롭고 의논 상대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냥 인사로 밥 사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정말 거기 아저씨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역사가 그 여자들 입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너희 아들 걔 그 사귀는 여자애는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남편은 누굴 사귀어 우리 애가? 그런데 아유 뭐 대단치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전화 오면 베란다로 갖고 나가서 받는 거 보니까 뭐 여자애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 얘기는 안 해. 그냥 뭐 나도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아니 그 미신 여자들은 다 아는데 왜 나는 모르나? 근데 뭐 집안이 아유 야 네 아들 그때 자전거 타다가 그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죽는 이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때 진짜 이렇게 무한히 있거나 그러면 사고라도 낼까봐. 그리고 또 집에서 애 하나도 건사 못하고 또 이런 얘기 들을까봐 말 안 한 거지. 친구들이 다 아우 그때 자전거하고 또 부딪혀가지고 이 남편은 가슴이 철렁한 거야. 결심을 했어요. 이 모임에 나와야 된다. 이 모임에 나오냐 안 나오느냐가 나의 가족생활과 내 삶의 질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밥은 뭐 매번 자기가 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주 이 모임에 나와서 그냥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또 나중에 당신 남편들도 퇴직하면 한 명 한 명이 또 같이 나오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만 반대하고 다 근데 다수결의 의거로 다 모임에 나오게 됐는데 바로 이 연극을 보기로 한 날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아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연극을 보기 때문에 이게 모임에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근데 이 남편 한 번 소외되면 그 다음번에 가서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좌석을 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표가 없다. 이 남편이 안 된다고 자기 꼭 가야 된다 그래갖고 보조석에 끝에 이제 앉아 계신 거였어요.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그냥 너무 좋다고. 자기는 여태 자기 친구들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웠던 분위기가 남자들은 서로 이제 경쟁하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그래요. 부인 친구들 중심으로 부부 동반으로 만나면 남자들끼리 경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업종, 나이 차이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웃고 뭐 아유 오랜만이야 반가워요 이웃사촌 같이 만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면 동기들하고 같이 만나면 누가 무슨 차를 타고 왔냐부터 누가 연봉이 어디냐 누가 어느 동네에 집을 샀냐 이런 거 갖고 얘기한다네.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너 뭐 매택에 누구 있지 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해 걔가 이번에 뭐 됐다는 거 아니야 너 신문에 누구 나는 누구 알지 쓴 그런 얘기. 그래서 끝나고 나면 네, 씁쓸하고 자기는 좀 너무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이 나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에이 다음번에 이 모임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 부인들 모임에 가면 그런 게 없어서 좋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이 여자들 모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결국 관계거든요. 근데 이 관계에서 뭐예요?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수평 구조의 문제. 그리고 나누는 얘기가 뭐예요? 일상적인 삶의 얘기예요. 치과는 어디가 좋더라. 뭐 누가 어디가 아팠는데 빨리 손을 써서 어디를 간 케이스는 살았고 어디는 좀 터뜨리다가 어떻게 됐더라. 대화도 다 그렇죠. 사람들끼리 눈높이 비슷한
근데 여행도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좋은 이유가 바이오 리듬이 똑같잖아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뭐 세 군데 네 군데 뛰기보다 그냥 한 군데 뛰고 조용히 목욕하고 일찍 들어가서 자고 늦지막히 나오고 밥은 가능하면 다 한정식으로 먹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행 가도 또래들하고 가는 게 편하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람과의 힘이고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꼽는 게 누구예요? 친구예요. 저는 남자들한테는 꼭 그런 얘기를 드려요. 아내를 친구로 만들지 못한 남자는 나중에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져요. 아내한테 남편으로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남편은 그냥 밥 세끼 해준 걸로 관계가 끝이에요. 나는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어? 아침을 굶겨, 점심을 굶겨. 난 놀러 갈 때도 곰국 끓여놓고 갔다 온 사람이야. 고깃국 먹였어. 알리바이를 다 마련해 놓는 거야. 절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아. 의무는 해주지만 그런 관계가 사실은 행복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대접받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라도 하고 뭐 여행을 갔을 때 커피 같은 거 타가지고 아침에 여보 모닝커피야 이렇게 주면 아 여보 여행 온 기분 난다. 그럼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는 또 그렇게 사내 자식이 늙어갈수록 궁상이나 떨고 제가 자주 가는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두부집이 있어요. 어느 날은 산에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두부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 70대 아저씨 셋이 앉으셔서 막걸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설거지를 하는데 마누라가 백화점 상품권 갖다 줬을 때보다 양발이 더 오래 간다. 백화점 상품권 갖다 줬을 때는 뭐 하루 이틀을 그러더니 내가 그냥 수요일마다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하면 마누라가 꼭 그때 자식들 집에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뭐하냐? 난 니네 아버지가 설거지하는 동안에 전화한다고 내가 애들 듣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꼭 그렇게 해서 내 망신을 시킨다고 그때도 마누라가 아주 좋아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저씨 한 분이 너 같은 놈 때문에 남자들이 더 살기 힘든 거야. 안 늙을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 너 같은 놈 때문에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저도 아주 그 어르신들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냥 살아있는 지금 현재 남녀의 사는 삶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 두 분이 1대1로 싸우게 되니까 세 번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아저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가 어디에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2대1이 되잖아요. 저도 같이 간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보다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하고 그렇다고 제가 야, 저 얘기 좀 들어봐라고 하면 이 아저씨들이 도청당하는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제 얘기 듣는데 이 세 번째 아저씨가 명판관이었어요. 저 아저씨가 어떻게 저 위기를 모면할까. 이 아저씨가 글쎄 난 설거지가 중요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설거지하는 집에 갔을 때는 내가 마누라 눈치가 좀 덜 보여. 근데 설거지하는 너희 집에 갔을 때는 마누라가 영 귀찮아하는 것 같아갖고 내가 조금 너희 집에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게 정말 정확한 리포트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하고 같이 친구같이 편하게 지내면 내 친구의 친구가 왔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남편을 상전처럼 모시고 살아야 되면 상전에 친구가 왔으면 어때요? 짐이 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왜 왔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별로 남편한테 고마움이나 신뢰나 애정이 없어. 저 사람 나 힘든 거 몰라. 맨날 남자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구조, 층하 이런 것이 없이 평등 구조. 제가 소통은 본질이 뭐라 했어요?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 이동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가 어때요? 첫째는 자유로움. 저기 가면 안 될 거야. 바람이 내가 저기 가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바람은 어쨌든 가서 부딪혀서 자기가 밀고 가거나 못 밀면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약자인 여자, 노인, 아이, 장애, 다문화 뭐 이렇게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 있죠. 발언권이 어쨌든 제도적으로 문화나 분위기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들을 때 진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썩지 않고 시원해지면서 소통이 되는 거고 나도 많은 경험을 하고 나도 많은 부담을 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까 바람의 모든 영양분이 심지어 흙과 소금기, 물기까지도 바람이 실려서 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에게 전달돼요. 나도 알게 모르게 말을 함으로써 상대한테 뭘 주거든요. 제가 잘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어요. 그 미용실은 사람이 늘 바글바글해요. 근데 가서 보면 손님하고 주인이 따로 없어요. 주인이 혼자 해요. 주인이 혼자 하니까 거기 단골 손님들이 막 서로 자기들끼리 중화제도 뿌려주고 뭐 이렇게 가서 막 머리 자르고 있는데 또 막 염색하고 있으면은 이게 시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 중화제 바를 시간 됐는데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 내가 뿌려줄게 그리고 이제 나와서 또 동네 사랑방 같이 된 거예요. 그냥 미장원이 아니라 그냥 여자들끼리 거기가 이제 학교같이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 한 달에 한 번쯤 가는데 어제 여기 오늘 강연 오려고 어저께 거기 미용실에 가서 염색하러 제가 염색을 막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우 오랜만이에요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뭐 이 사람 파마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돈도 받아요. 돈도 아니 제가 미정값 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야 나 이거 얼마 하라서 나 넣는다고 이렇게 근데 사실 돈까지 그렇게 편하게 할 거면 이건 의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믿고 선언 관계거든요. 근데 그 미용실이 인기 있는 비결은 또 한 가지예요. 이 미용사가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덕담을 많이 해줘요. 용기를 많이 줘요.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미용실을 하면서 예전에 이발소가 그 병원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발소에 빨간불하고 파란불을 켜놓는 게 동맥하고 정맥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외과 의사들이 사실은 초기에 외과 의사 역할을 했던 게 이발사들이었어요. 왜 종기 같은 거 나면 다 찝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를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거 미용사를 해보면 이 사람의 머릿결 두피 이런 상태로 봐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영양실조인지 뭐가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어머 저는 머리가 이렇지 않았는데 머리가 되게 푸석푸석하네요. 저한테는 어머 두피가 되게 맑아지셨어요. 잘 쉬셨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아유 이렇게 안 좋을 때는요. 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요. 머리를 잘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병원에 가기보다 미장원에 한 번 더 와요. 어때 전보다? 근데 전보다 나 좀 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 이거 머리카락 좋아지는 스킨케어 내가 샘플병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바르라고. 그러면 아 내가 큰 병 하나 살게. 뭐하러 사? 몇 번만 바르면 좋아질 텐데. 아 그거 살 거 없어요. 저거 괜히 비싸. 우리는 또 이런 것 막 도매로 사니까 샘플이 온다고. 그런 거만 얻어가면 돼.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뭘 얻어가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면 이 미용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온 여자들이 고구마도 쪼고 옥수수도 쪼고 뭐 자기네 집 냉동실에 재고 정리 차원에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와요. 그럼 또 그 여자들이 막 고맙다고 그러고 또 먹고 커피 같은 것도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자기가 타먹으면서 손님들 중에 커피 원하시는 분? 그러면 이렇게 막 손들어요. 몇 명이. 그러면 이렇게 타서 주고 저한테 커피 드실래요? 그래서 아니 저는 커피는 안 마셔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 녹차라도 드릴까요? 그러더니 아 저 녹차도 안 마셔요. 아유 죄송해요. 이따 방은 메뉴가 2개뿐이라. 그럼 제가 아 저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아 어떻게 손님을 물을 먹이나. 근데 저는 거기서 보면서 아 이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자기는 하는 거지만 내가 갖지 못한 걸 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그건 나한테 뭐가 돼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관계는 말로 이루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면 왼수가 되잖아요. 좋은 소리 하면 은인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해방시키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마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계산하고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이 영어 문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 제도나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를 문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저 사람이 알면 어떨까,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사람들이 푼수같이 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너 푼수같이 그 말을 왜 거기서 하냐. 근데 푼수들은 정신과에 안 갑니다. 대부분 요조 숙녀들이 가죠. 그리고 근엄하신 분들이 다 나중에 치매 걸리고 힘들죠. 푼수를. 그래서 옛 도인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바보같이 살아라. 애들같이 살아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 이제 시간 좀 남은 건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남자와 여자의 아내, 남편의 뭐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또 그 기대에 맞춰서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형식적으로는 할 수 없이 대외적으로 변질돼도 내용은 그냥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 그래요. 그 얘기 아시죠? 어떤 초등학교 애가 엄마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막 얘기 끝에 얘 네가 그래도 어린 신랑이랑 우리 중에 제일 어린 신랑이랑 산다 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3살 연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엄마가 설거지한다. 엄마 왜 엄마가 아빠보다 3살 많은데 아빠는 엄마한테 반말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존댓말 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게요? 예, 내가 반말하면 쟤 삐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웃었어요. 그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상황이라는 게 제도가 그렇게 사회 관습이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걸 서로 합의해서 자꾸 내용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제 친구는 의외로 띠동갑이랑 결혼해서 12살 연상이랑 남편 12살 연상이에요. 이 집은 남편이 존댓말 쓰고요. 부인이 반말해요. 그리고 이 집에 집들이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책에도 그 사례를 썼는데 이 남편이 그날 이 집에서 집들이를 하기로 한 날 늦게 온 거야. 회사 일이 늦게 끝나가고. 그래서 이 부인이 술이 좀 취해가지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니까 미안하잖아요. 손님들한테. 그러니까 남편 이름을 딱 부르면 야 고병수 거기 서서 노래 한 자리 하고 들어와 벌로.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 서서 노래를 한 자리 하고 들어오더라.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뭐 세상에 저런 콩가루 집안이 그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집 부부는 또 남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 친한 친구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만 시집이라든지 뭐 이웃 간의 관계에서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자기들 둘은 굉장히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의 지론이 자기 남편하고 자기하고 12살 차이기 때문에 이미 나이로 자기가 너무 위압감이 든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되려면 나는 반말을 써야 된다. 여기다 존댓말까지 쓰면 나는 진짜 뭐 선생님하고 사는 거 같다. 그러니까 나는 반말을 쓰겠다. 그 대신 당신은 내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말 같은 걸 할 때도 말까지 낮추다 보면 나 애 취급할 거 아니냐. 나 다시 존댓말을 써요. 자기 결혼할 때부터 약속. 나는 반말을 쓰고 당신은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된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부부관계가 행복하게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는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요 지금도요 처음에는 결혼해야 되니까 그냥 아유 좋다고 그랬는데 설마 끝까지 그럴까지 정말 끝까지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관계를 수평구조로 친구같이 잘 만들어줬나.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이 야, 네 마누라 나한테 반말 아직도 하냐? 그럴 때마다 너 12살 연하한테 친구 대접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아요. 니들 다 꼰대야. 근데 나만 오빠야.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예, 사람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것. 그게 행복의 비결이죠. 죄송해요. 질문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저도 2살 연하 신랑을 존중한다는 말씀에서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묻고 싶은 게 여성한테 다시 태어나신다 해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신지, 그렇다면 이유는 뭐죠? 여자의 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남자로 사는 사람과 여자에 사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어요. 여자도 뭐 차별받는 거 있고 뭐 애도 낳아야 되고 또 가족적으로 책임져야 될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남자들도 가족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주변의 사회의 기대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뭐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자기 소신과 자기 삶의 뿌리를 지키고 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명분, 체면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남자들한테 기대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야 되다 보면 자기가 실종되잖아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밀렸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구체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전 그게 뭐냐면 애들과의 관계하고 음식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결국 사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해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음식을 잘 하질 못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면은 음식해서 나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쉬운 거, 골뱅이 비빔국수 이런 거요. 재료만 선정해서 비비면 되는 초고추장 이런 거 다 파니까 그런 것만 적당히 해가지고 대부분 저는 진열만 하고 친구들이 버무리긴 하죠.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여자들한테 있거든요. 저는 사실 남자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리를 하고 애들하고 어울리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별 갈등 없이 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퇴직한 남자들은 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기 갈등이 너무 심해요. 내가 절로 가야 될까?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애나 보고 부엌에나 드나들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고 패배감으로 받아들이니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게 훨씬 다양한 삶을 살 수 있고 구체적인 삶을 살 수 있어서 참 좋구나. 실질적인 힘을 갖거든요. 퇴직한 남자들이요. 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다 마누라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다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막상 퇴직하고 와보니까 자기부터도 자기가 자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누라가 없으면. 애들과의 관계도 마누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밥 세끼 먹는 것도 마누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 피부양자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모든 걸 다 실권을 쥐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그 실권을 내가 나눠 갖자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실권인 줄 난 몰랐었거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등붙자니 이게 쉽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친구같이 평소에 이렇게 하고 그거 갖고 유세 떨지 않고 마누라 주부라고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편하게 이걸 같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 당신 하는 일이 뭐야 뭐도 못하고 집에서 놀면서 이런 얘기 했던 남자들은 돌아왔을 때 굉장히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요 가족 상담에서 제일 힘든 게요 50대 남자예요. 이 남자들이 상담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상담하러 안 와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여성화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결코 자기가 지휘하라게 되는 거거나 아니면은 남자로서 편리는 게 아니라는 그런 걸 알면 되거든요. 지금 일본이 남편들을 위한 요리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퇴직을 하면 남자
남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요리를 배워라요. 가족들하고 음식을 나눌 때 제일 관계가 좋아진다. 그쵸? 맛있는 거 먹으면요 그거 자체가 대화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애들 키우시는데 아이들은요 자기가 부모하고 1대1의 관계를 갖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 모아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큰애 데리고 나가서 큰애하고만 시간 보내고 또 작은 애하고 따로 1대1의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해서 부모하고 애가 동정적인 관계를 갖도록 애한테 해줄 때 애가 충족감을 느껴요. 애들은 굉장히 비교하잖아요. 우리도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럼 대화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아무거 없어요. 너 뭐 먹고 싶냐? 먹고 싶다는 데를 데려가서 그거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 그거 먹고 있는 동안에요. 얘가 다 얘기해요. 신기하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앞에서는요. 그거 기다리면서도 얘기하고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먹고 나서도 얘기해요. 우리도 남편이 어느 날 당신 좋아하는 음식 사줄게. 그래갖고 나가서 나한테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시켜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입이 열려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요. 별 얘기를 다 해요. 그게 대화잖아요. 바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그리고 실생활에 있어서 삶이 뭔지를 여자들은 알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걸 알 기회도 없었고 또 안다 해도 대수롭지 않은 걸로 여기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들수록 여자인 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뭐 남자분들 중에서 또 그런 걸 깨닫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생물학적 성보다는 문화적인 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이렇게 변화되면 달라질 수 있죠. 제 아는 사람 중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애들하고 음식하는 걸 좋아해요. 그 아버지가 별 볼일 없는 남편도 아니고 중국에서 큰 사업하는 남편인데요. 한국에 와서 한 달 머물고 중국 가서 2달 있고 그런데요. 한 달 여기 와 있는 동안 아버지가 거의 전업주부처럼 살아요. 여기 한국 본사 일도 하면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실업자인 줄 알았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소파에서 자주 만나요 그 아저씨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중국에 가서 느꼈던 게 중국은 남자가 다 요리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뭔가 음식을 하는 아내의 힘에서 관계의 힘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국 남자여서 그 벽을 못 넘었는데 내가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그 벽을 완전히 넘었다.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번에 그 집이 명절이잖아요. 남편이 장 보러 가더라고요. 애들 데리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네 집안 식구들이 많이 오는 거에 있어서 불평을 안 해요. 남편이 다 하니까. 근데 남편이 다 한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처럼 텔레비 보고 오진 않잖아요. 같이 하는데 남편이 아주 전투적인 자세로 뛰어들어서 밤점도 깎아놓고 나도 이랬다 이런 생색이 아니라 막 갈비도 묻히고 막 잡채도 묻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도 가끔 불러서 갈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니까 참 그 집 저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아주 노후 연금 보험이 확실해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 성을 2개를 쓰시잖아요. 네. 그 외자로서 성을 썼을 때랑 부모님 성을 양쪽으로 따서 하실 때 그게 갖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이름을 바꿨을 때 그게 현실에서 갖는 힘이랄까 아니면 여성 운동에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면서 딸도 부모성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제 어머니 성도 함께 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머니 성도 사실 외할아버지 성이죠. 그런데 어쨌든 딸들을 기피하는 이유가 아들한테만 성이 물려지기 때문에 그 호적상 폐가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운동으로 주민등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문화적으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하자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호주제가 폐지되고 나서 이제 자기 성을만 썼던 사람들도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이름 4글자를 쓰면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다가 보면 호주제 남녀차별 이런 것들이 성하고 관련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될 거라는 운동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예, 너를 낳은 사람은 네 엄마인데 성은 엄마 성을 안 따르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때는 아니야, 엄마 성 따르면 사생아예요. 내가 사생아도 아닌데 왜 엄마 성을 따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그때부터 저한테 화두였어요. 그래,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여성학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머니 성을 함께 썼을 때 좋은 점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문상을 가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선배들이 부모성을 함께 쓰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상가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가를 찾기가 쉬워요. 근데 어머니 성을 따르니까 저 엄마 맞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이 같으면 이거 본이 어디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동성에 대한 같은 종씨에 대한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게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으로는 달랐는데 엄마 성으로 같으면 어쩐지 뭔가 내가 당신 처음 볼 때부터 땡기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친해지기도 하고요. 또 성을 그렇게 쓰게 되면 예쁜 이름으로 되기도 해요. 성 2개를 쓰게 되면서 이렇게 예쁜 이름으로 되기도 하고 또 외갓집 갔을 때 좋죠. 외갓집에 갔을 때 성 같은 거 이렇게 통일되니까 그래서 저는 진작에 성을 같이 썼으면 이것도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사람들이 그럼 그 다음에는 성이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그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의 문제가 사실 프랑스는 만 18세가 넘으면 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거기는 자기가 뭐 이상한 성을 막 창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이름 들으면서 이 성은 프랑스 성인데 이거는 이태리 성인데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이름으로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문 이런 것들을 너무 따지고 이렇게 종족 위주로 세계 문화로 이렇게 줄 서서 어느 줄에 서냐 무슨 김씨냐 이런 게 중요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거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부모성 함께 쓰기를 했는데 그 바이마르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치과 의사인데 헌법 소원을 낸 거야. 왜 남편 성을 막 앞에 쓰고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먼저 쓰고 엄마 성을 다음에 쓰게 했냐. 이거 위헌 아니냐. 그랬는데 법원에서 정말 위헌이라고 판결이 내려져서요.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도록 해라. 그렇게 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코미디 같잖아요. 어머 성을 내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법원에서 무슨 야범처럼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걸 정하라고 그렇게 하냐라고 우습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그 가족에 있어서 성을 정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평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고 그거에 있어서도 어떤 의도도 포함시키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그러니까 주사위잖아요. 이것처럼 성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좀 되게 심한 거죠. 그래요? 이름이 석자고 성이 옷이 아니었어요. 바보가 되라는 말에 그래 소통이 된다는 말이 또 뭐 질문 받겠습니다. 하세요. 집에 가서 왜 믿는 거 해봤어요. 아까 한국 여자들은 시작했는데 하세요. 얼마나 됩니까? 뭐야? 제가 지적할까요? 어머니 여자의 물굴제를 맞추세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할까요? 정리 말씀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셨어요? 그래요? 저는 그 말하기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는데요. 말을 많이 하세요.
많은 거 수다스럽다. 또 남자들은 과묵해야 되는데 말 많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말이 바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바람이 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서 그게 남들한테 회자되면 더 좋겠죠. 잘 돌아다니나.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특히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말이 잘 나올 것 같아. 또 어떤 사람 앞에 가면 하려던 말도 안 나오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사람들한테 말을 잘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말 꺼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말 담고 싶은 집에서 아무 말 없는 애도 친구로는 말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 말 없는 애가 아니에요. 내가 걔하고 말상대가 안 될 뿐이에요. 많은 경우에 가족 안에서 가족 간에 대화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족들끼리 대화하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가족들은 서로 상대가 원하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답과 내가 어긋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것도 비즈니스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학원 갔다 왔니? 밥 주세요. 몇 시에 들어와? 뭐 이번 일요일에 할머니 댁 가는 거 알지? 제사다. 완전히 관계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즈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얘기가 되려면 제가 뭐가 되라고요? 네,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친구랑 가고 싶은 것처럼 대화도 친구랑 하고 싶지 패밀리하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과의 대화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해요. 가족 간에 친구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해야지 가족 간에 대화를 하십시오. 우리 대화하거든요. 다 비즈니스 용어로.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친구가 되려면 절대 집에서 만나면 안 돼요. 밖에서 만나야 돼요. 바깥에 맛있는 거 있는 집에서 만나야 돼요. 저도 근데 여자들이 맛있는 거 집에서 먹을 아유 이걸 내가 집에서 했으면 돈에 반에 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대화에는 다 비용이 들어요. 무슨 카페나 이런 데 가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고 술을 술집에서 먹겠어요. 다 그 분위기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죠. 집에서 얘기하려고 해보세요. 잠깐만 나 저 가스불 좀 끄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 나중에 하자. 그러다 10년 20년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밖으로 좀 이동해야 돼서 가족 간의 얘기를 하려면 친구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야 돼요. 제가 말은 전형적으로 뭐라고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되려면 자유로운 공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공간 이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 비용이 들어요. 그래도 괜찮죠. 여기는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근데 상대가 원하는 대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신과에 가서요. 30분 얘기하면 6만 원이에요. 의료보험이 안 돼서. 애가 속 썩여가지고 가서 애 데리고 가서 상담 6만 원이에요. 기다렸다가 병원 시설 좋지도 않아요. 6만 원인데 그 6만 원이면 애 데리고 먹고 영화 보고 애 좋아하는 거 사주고 생색 다 낼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 간의 대화를 하는데 정신과 병원 한 번 가는 6만 원 정도를 쓰겠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생각하면 가족 간의 대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여보 내가 오늘 쏠 테니까 오미사 앞으로 와. 거기서 만나서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면 한국 남자들은요 술을 좀 먹여야 장금 자체가 열려요. 이게 꼭 뭐냐면 겨울에 어원 대문 같이요. 유산균을 뿌려줘야 조금씩 삐걱거려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결국은 여자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산다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뭐 애가 어떤 얘기를 한다,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여자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말 못한다고 하지만
남편이나 아이들은 또 그들대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쪽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못하는 말도 많아. 그래서 그냥 다 좀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빌 게이츠의 대화법이라는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렸게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빌 게이츠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다 만족도가 높대요. 빌 게이츠와 얘기가 너무 잘 통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보기에 제가 빌 게이츠하고 뭘 주제를 얘기해갖고 그렇게 잘 통했을까?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만족도가 높대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사람들을 만날 때 몰카를 넣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빌 게이츠는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대화니까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나는 얘기는 딱 두 가지더래요. 아, 와우!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감탄사죠. 그거 하고 또 하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구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대는 계속 그걸 미끼로 삼아가지고 올라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아 제가요 오늘 통영을 갔어요. 와, 오 통영 좋지. 뭐 이렇게 그럼 왜 통영 갔더니요. 뭐 거기 가서 회를 먹었는데요. 회가 진짜 바다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멀미한 물고기들하고는 비교하는데요. 이렇게 와 맛있었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에 적절히 이렇게 버무려져 주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신나. 내 말이 먹히고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끝나고 나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제가 통영을 갔어요. 왜? 우리는 통영 갔어라고 해도 통영 좋은 데지라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왜 갔는데 이거 비즈니스적인 용어잖아. 여보 내가 오늘 통영에 출장을 가 있어. 언제 와? 통영 좋지. 통영에 가면 꼭 뭐 먹고 거기 어디 박경리 그 선생님 무덤에 국화라도 하나 놓고 와. 내 것까지 두 송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언제 오는데?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비즈니스적인 인간인지 아니면 소통적인 인간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지금 다들 왜 내 주변에는 비즈니스적인 인간만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비즈니스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살다 보면은 굳은 살이 박이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그거를 뜯어내고 이제 생사를 되찾도록 스킨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요. 저는 요새 우리 큰애가 사춘기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 막 속으로 서로 절대 보고 싶지 않다 다시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 둘이 거실에서 만나면 우리 너무 요새 사이 좋지 않니? 텔레비 나와야 돼. 모범사래. 우리 애가 맞아. 사춘기의 취약을 극복하고 이렇게 우리 행복해요. 이거 엄마 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최근에 화장실에 들어있다가 생각해도 내가 엄마하고 사이가 좋다니 너무 신기하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잘해서 그래요. 제가 말한 대로 나 엄마 아니다. 딸 아니다. 친구다. 라고 생각하고 딱 접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애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 나 오늘 늦어요. 왜? 라고 얘기하잖아요. 재밌게 놀다 와. 집 걱정일랑 말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아이고 하는 집 뻔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 재밌게 놀다 와. 그러니까 얘가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 근데 엄마가 몇 시까지 올 건데 누구누구 있어? 이런 거 물어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뭐 이렇게 되면 진짜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집집마다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가냐? 제 경험으로도 딱 한 가지. 뭐가 되라? 친구. 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지만 친구는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친구는 항상 누구 편이 돼요? 네. 우리 시험은 너무 이상한 거 있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힘들겠다 얘 이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힘든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근데 남편들은 뭐라 그래? 우리 엄마가 뭐 어떻게 했는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 힘들어서 어떡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편이 돼달라는 거죠.
거죠. 이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하지 말고 이 공감, 소통형으로 가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친구가 되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이 모두하고 친구가 한번 돼보세요. 그럼 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 후배는 총장하고도 친구같이 말했잖아요. 그것으로 어떤 부메랑이 날아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어요. 마치겠습니다.